자, 리드 시험 준비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외울 게 너무 많죠. 맞아요. 수많은 항목 중에 유독 헷갈리지만 또 점수 따기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오늘 저희가 제대로 파헤쳐 볼 거요. 바로 그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EQ 카테고리입니다. 아, EQ.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고들 하는 두 항목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쾌적함과 눈에 보이는 좋은 뷰. 이 두 가지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그 공략법을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 두 크레딧, Thermal Comfort와 Quality Views는요, 단순히 점수를 위한 항목을 넘어서 건물의 진짜 가치를 만드는 핵심 요소들이죠. 그렇죠. 오늘은 딱딱한 기준 나열이 아니라 왜 이런 기준이 생겼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본질을 짚어드릴 겁니다. 오늘 이 얘기 다 듣고 나시면 아마 시험 문제 보면서 아, 이거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 Thermal Comfort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말로는 열 쾌적성인데 네, 열쾌적성.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무실만 봐도 누구는 덥다, 누구는 춥다, 늘 전쟁인데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리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온도계 23도에 맞춰라. 이런 단순한 요구를 하진 않겠죠. 하하, 그렇겠네요. 그래서 Thermal Comfort는 무려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라고 합니다. 6가지나요? 네, 공기 온도, 즉 Air Temperature, 복사 온도, Radiant Temperature, 공기 속도, Air Speed, 그리고 습도, Humidity. 이게 환경적인 요소 4가지고요. 네네. 여기에 입주자의 옷차림, clothing, 그리고 활동량, 메타볼릭 레이트라는 개인적인 요소 2가지까지 보는 거죠. 아, 잠깐만요. 다른 건 대충 알겠는데 그 복사 온도는 좀 생소한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느끼는 쾌적함의 거의 절반은 이 복사 온도에 의해 결정돼요. 주변 표면의 온도 말이죠. 절반이나요? 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히터를 세게 틀어서 공기 온도를 25도까지 올려도 바로 옆에 차가운 통유리 창문이 떡하니 있으면 우린 배속 서늘함을 느끼거든요. 아, 그 차가운 유리 표면이 우리 몸의 열을 계속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리드는 바로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설계하라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온도계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 그 원리를 파고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 쾌적함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있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ASHRA 스탠다드 55-2010 같은 게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크게 2가지 옵션 중 하나를 따르면 되는데 미국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그 ASHRA 스탠다드 55-2010을 써요. 이게 일종의 쾌적함 설계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요? 네.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2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PMV와 PPD입니다. 아, PMV, PPD. 이게 맨날 들어도 헷갈리더라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PMV, Predict Mean Vote는요. 이걸 일종의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쾌적함 만족도 설문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족도 설문조사? 네. 플러스 3은 와, 여긴 찜질방이다 하는 기분. 마이너스 3은 냉동창고에 들어온 것 같아 하는 기분. 0이 가장 이상적인 쾌적한 상태인 거죠. 하하, 찜질방과 냉동창고라니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럼 PPD는요? PPD, Predict Percentage of Dissatisfied는 이 설문조사에서 나 지금 불만족스러워 라고 답할 사람의 비율을 예측하는 거예요. 아, 리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PMV는 0에 가깝게, PPD는 최소한으로 만드는 설계를 해라 이겁니다.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이렇게 설계를 잘 해놓고 끝, 이게 아니라 입주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수단도 줘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설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개인차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Thermal Comfort Control 항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2가지 숫자를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첫째, 개인 업무 공간, 그러니까 Individual Occupant Space의 최소 50%에는 개별 제어 장치를 줘야 합니다. 50%요? 네. 그리고 둘째, 회의실 같은 모든 공유다인 공간, Shared Multi-Occupant Spaces에는 그룹 제어 장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요. 100%죠, 거기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 공간 50%에만 개별 제어 장치를 주면 그럼 나머지 50%의 사람들은 좀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절단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 아닌가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사실 그게 현실적인 타협점인 셈이죠. 타협점이요? 네. 모든 자리에 개별 온도 조절기나 개인용 팬, 개폐 가능한 창문 같은 걸 다 설치하는 건 비용이나 에너지 측면에서 부담이 크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리드는 최소 50%는 보장해서 입주자에게 자율성을 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잘 설계된 중앙 시스템과 그룹 제어 장치로 만족시켜라. 이런 균형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잠깐만요. 하루 종일 지게차가 돌아다니는 거대한 물류창고 같은 곳은 일반 사무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열 쾌적성은 어떻게 평가하죠? 역시 예리하시네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 유형별로 예외 조항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해요. 말씀하신 warehouses and distribution centers의 경우 사무 공간은 일반 기준을 똑같이 따르는데요. 네. 물품을 보관하고 분류하는 그 넓은 공간에서는 기준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복사 난방 바닥이나 대형 순환팬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병원이나 호텔은 또 다르겠네요. 물론입니다. 헬스케어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병실, 페이션트 룸에 개별 제어 정지가 필수예요. 환자의 쾌적함은 치료의 일부니까요. 아, 그건 정말 그래야겠네요. 반면에 hospitality, 호텔 같은 경우는요. 모든 객실, 게스트룸즈는 이미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있다는 전제하에 아예 이 계산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공기와 온도를 다루는 thermal comfort를 정복했으니 이제 두 번째 관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quality views. 눈에 보이는 것, 창밖의 풍경이 어떻게 리드 점수로 연결되는지. 이름하여 quality views, 양질의 조망 확보. 단순히 뷰가 좋다는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서 리드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한다면서요. 네, 이 크레딧의 철학은 아주 명확해요. 건물 안의 사람들을 바깥의 자연 환경과 연결시켜주는 거죠. 자연과의 연결. 이게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 그 circadian rhythms이라고 하죠. 이걸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감소나 생산성 향상 같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 좋은 뷰라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점수를 준다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리드는 두 가지의 엄격한 필터를 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1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네, 첫 번째 필터는 면적입니다. 전체 상시 점유 공간 regularly occupied floor area의 75% 이상에서 외부를 직접 볼 수 있는 시선 direct line of sight를 확보해야 합니다. 75%요? 와, 숫자부터가 만만치 않네요. 여기서 말하는 창문은 그냥 아무 창문이나 다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반투명 유리나 색이 들어간 유리도 괜찮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안 됩니다. 리드는 이걸 비전 글레이징이라고 부르면서 명확하게 규정해요. 프레츠라는 점박이 패턴이나 섬유, 무늬 또는 색 균형을 왜곡하는 짙은 틴팅이 없이. 아,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군요. 그렇죠. 외부를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유리를 말합니다. 뿌옇게 보이거나 색이 왜곡되면 질 좋은 조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75%의 공간에서 선명한 창을 통해 밖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관문. 그럼 두 번째 관문은 뭔가요? 두 번째 필터는 조망의 질입니다. 앞에서 확보한 그 75%의 공간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조망 유형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추가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유형을 이해하는 게 시험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4가지 유형 하나씩 해부해보죠. 첫째, 다방향 시선, 멀티플 라인즈 오브 사이트.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90도 이상 꺾인 여러 개의 조망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코너에 있는 사무실이죠. 코너 사무실? 정면과 측면 두 방향으로 창이 나 있으니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스튜디오가 딱 코너라서 창문이 두 면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통과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다양한 조망 요소, views with multiple elements입니다. 창밖 풍경에 다음 3가지 요소 중 2가지 이상이 보여야 해요. 네. 1.
식물이나 하늘 같은 자연. 2. 사람이나 자동차 같은 움직임. 그리고 3. 창문에서 25피트, 약 7.5m 이상 떨어진 사물. 정적인 풍경보다는 살아있는 풍경을 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창밖으로 하늘이 보이고요. 저 멀리 도로에 차들이 지나다니네요. 그럼 자연과 움직임 두 가지를 만족하니까 이것도 통과. 재밌는데요, 이거?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장애물 없는 조망, unobstructed view입니다. 장애물 없는 조망. 창문 바로 앞에 다른 건물이 벽처럼 꽉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창문 상단 높이의 300어리 안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답답한 느낌을 주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 용어부터가 기술적인데요. 3 이상의 조망 개수, view factor of 3 or greater. 이건 뭔가요? 이건 창문이 얼마나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지를 0에서 5까지의 숫자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개방감을 숫자로. 네, 좁고 긴 창문보다는 넓은 파노라마 창문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겠죠. 리드에서는 최소 3점 이상, 즉 사람이 봤을 때 답답하지 않을 만큼의 개방감은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전체 공간의 75%가 밖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공간들은 방금 말한 4가지 뷰 타입 중 2개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 공식만 외우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혹시 건물 유형별로 예외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 아트리움으로의 조망도 일부 인정해주긴 하지만 전체 요구 면적의 30%까지만 허용돼요. 외부 조망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웨어하우스의 물품 보관 구역처럼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않는 공간은 요구 면적이 75%가 아니라 25%로 대폭 완화됩니다. 자, 이렇게 thermal comfort와 quality views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봤습니다. 리드 인증이라는 게 단순히 에너지 절약 같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경험과 웰빙을 얼마나 깊이 고민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시험을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라고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Thermal comfort는 수준 기준, 즉 ASR이나 ISO, 그리고 제어 기준을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특히 개인 공간 50%, 공유 공간 100%라는 숫자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50%, 100%. 그리고 퀄리티 뷰즈는 75% 면적 규칙과 4가지 조망 유형 중 2가지 충족이라는 이 핵심 공식을 그냥 통째로 암기하세요. 이 2가지만 확실히 잡아도 관련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시험 합격을 위한 완벽한 공략집이었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쾌적함과 조망처럼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요소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건물은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해 임대료나 입주자의 생산성 측면에서 과연 초기 설계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실질적인 가치 상승을 정말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고민해보는 것. 그게 바로 단순한 자격증 취득을 넘어 진정한 전문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